노르웨이의 진 K2 전차 이번엔 10조 원의 루마니아 500대 수출 봄바람? 테오도로 인치카시 루마니아 국방부 병기 총국장은 최근 자국 군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며 의회 승인 절차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루마니아가 우선 희망하는 물량은 한개 대대 규모인 50에서 60대 수준으로 국가 간 계약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마니아 국방 고위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방산업계로선 반갑지 않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수출 실패 후 루마니아를 신시장으로 겨냥한 상태다. K2는 지난달 초 노르웨이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EA7 전차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다. K2는 성능은 물론 가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노르웨이가 독일과 우호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폴란드와 천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순항할 것으로 보였던 유럽 시장 개척에 먹구름이 낀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당시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고 판단된다고 이례적인 입장문을 냈다. 여기에는 다음 시장으로 삼은 루마니아에서 긍정적 신호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루마니아는 보유한 400여 대 전차 중 주력인 T-62 전차 6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해 전력 보강이 시급하다. 또 다른 보유 전차인 TR-85 등은 노후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마린치카시 국장 등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지난 1월 말 방한해 현대로템의 생산 시설을 살펴보기도 해 K2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한하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루마니아 시장에서 K2의 라이벌로는 미국 에이브럼스 M1 A2, 독일 레오파르트 EA7이 꼽힌다. 루마니아 군 당국자의 발언만 보면 3파전 양상에서 에이브럼스가 앞서가는 형국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한국 폴란드 보병 전투차 확보도 돕는다. 협력 방안 논의. 지난해 한국에서 자주포, 탱크, 항공기를 대거 사들인 폴란드가 이번에는 신형 보병 전투차 확보 사업에서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는 보르숙이라는 이름의 신형 자국산 IFV 1,400대가량을 획득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측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폴란드에 여러 무기를 수출한 만큼 다방면의 기술 협력과 생산 지원으로 무기체계 간 상호 운용성 증대에 도움을 줄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오는 차기 IFV 사업은 폴란드군이 1970에서 1980년대 전력화한 구소련제 BWP-1 IFV 1천여 대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물량 인도 시기는 2024에서 2025년으로 예정됐다. 폴란드군은 이 사업으로 수륙량용 IFV 1천여 대와 IFV 자체를 토대로 한 정찰 차량, 지휘 차량, 의료 구조 차량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폴란드 정부는 보르숙을 지난해 구매한 한국산 K2 흑표 전차와 함께 운용할 방침이어서 한국 측과 기술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보르숙의 보완 수단으로 한국산 IFV 레드백을 검토한다고 지난해 밝히기도 했다. 레드백과 기존 보르숙은 중량이 각 40톤 이상 28톤 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르숙에 추가 장갑을 장착할 경우 레드백과 비슷한 무게가 된다고 전해졌다. 폴란드는 보르숙 1,400대 획득과 별도로 더 무거운 버전의 보르숙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레드백의 설계 개념과 기술이 여기에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수입하기로 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안보 불안과 전력 공백 문제가 대두되자 신속한 획득이 가능한 한국과 전략적 협력에 나선 것으로 IFV를 비롯해 추후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 및 자주포 수입과 연계해 최근 국내 최대 탄약 제조업체 풍산과 한국 정부 측에 폴란드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요청 규모는 K9용 포탄과 K2용 전차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도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 양락규의 디펜스 클럽 K2 전차 국산 심장 달까. K2 전차의 4차 양산에 순수 국산 파워팩이 장착될지 관심이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부르는 용어로 전차의 심장에 해당한다. 대당 100억 원이 넘는 전차를 구동하고 속도, 방향을 조절하는 핵심 장치다. 3.1군에 따르면 군은 파워팩을 국산화하려 했지만 개발에 연이어 실패해왔다. K2 전차 국산 파워팩의 변속기 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85억 원이 투입되면서 S&T중공업이 맡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K2 전차 2차 양산을 시작했는데도 파워팩에 장착할 국산 변속기가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방사청은 2018년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조합한 기형적인 혼합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K2 전차의 4차 양산이 시급한 만큼 국산 파워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K2 전차는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해 1차 양산 100대, 2차 양산 106대를 거쳐 현재는 3차 양산 물량 54대를 생산 중이다. 3차 양산 물량은 지난해 10대, 올해 18대, 2024년 4대 등으로 나누어 경기, 강원 등지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폴란드에 K2 전차가 수출되면서 이 물량을 육군에 전력화하지 않고 해외에 보내기로 했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산 전차 자동 변속기가 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K2 전차에 외국산이 쓰인다는 질문에 방사청이 국내 업체가 만든 국산 개발 변속기를 튀르키예도 수출할 만큼 기술을 인정받았다면 K2 전차 4차 양산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옳다며 수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